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고,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내 인생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 기분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그런 시기를 겪어봤거나 지금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심을 해도 며칠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분명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쌓일수록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집요한 목소리가 하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혹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끈질기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특히 새벽, 특히 혼자 있을 때, 특히 SNS에서 잘 살고 있는 누군가의 소식을 접할 때 그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판결이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틀린 것인지, 그리고 만약 틀렸다면 이 시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과 삶의 본질에 대해 평생 탐구해온 결과가 놀랍게도 이 시기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연구 결과들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놓고 연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 아이들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채 1분도 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는 눈을 돌리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손을 꼭 쥐면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실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다른 지점입니다. 기다리는 아이들 중 대부분이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야말로 마시멜로를 2개 받는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안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좁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다는 위치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즉시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판단 구조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현상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현상의 일부일 뿐인데 우리는 그 일부를 전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훨씬 더 근본적인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표상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끼는 것도 세계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그리고 훨씬 넓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체감은 세계가 실제로 멈춰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아직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기를 실패로 느끼는 데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1954년 심리학자 리앤 페스팅거가 제안한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때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매우 선택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SNS는 이 현상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빛나는 성과,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장면들만을 골라서 올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뇌는 이 비교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이 비교는 더욱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남들은 달리고 있는데 나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시간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이 인식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욕망의 구조, 왜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88년 폴란드 단치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이른 나이부터 인간의 고통과 욕망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발표한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욕망은 언제나 흐르고 언제나 다음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매우 냉정하게 묘사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충족되면 잠깐의 만족 뒤에 곧 권태가 찾아오고 그 권태를 피하려는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고. 즉, 인간은 욕망 충족과 결핍 사이를 끊임없이 진자처럼 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것이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요구하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도 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적인 리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이 리듬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듬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것, 즉 욕망과 나 사이의 거리를 두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가장 깊이 발달합니다.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추고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이 질문은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가 아니면 절대로 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욕망의 진짜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멈춘 것처럼 보일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거의 모든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은 죽어가는 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나무 안에서는 매우 활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더 깊고 넓게 뻗어나가고 내부에서는 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위한 에너지가 조용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는 것이 내면에서의 성장이 없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정확히 이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우리 내면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욕심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게 된 것들, 사회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지려 했던 것들, 비교 속에서 생겨난 욕망들이 모두 섞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가 오면 이 욕심들이 하나씩 그 수명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원했던 것들은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진짜로 원하지 않았던 것들은 포기해도 별로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값비싼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사회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정제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가 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결과가 없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성과가 없어도 나를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 이 시기를 통해서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도 역시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정보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힘든 시기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세 번째는 방향의 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방향을 선택합니다. 어떤 방향은 처음부터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어떤 방향은 어느새 떠밀려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향은 열정에서 시작됐고, 어떤 방향은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달리고 있을 때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점검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강제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확인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억지로 유지하던 방향들이 스스로 힘을 잃어가고 진짜 가야 할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의지가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재정렬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던 시기를 지나간 사람들, 여기서 잠깐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속 잘 됐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 시리즈 중 하나인 해리포터를 쓴 J.K. 라울링은 그 첫 번째 책 원고를 완성하기 전까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안 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혼을 하고 갓난아이를 혼자 키우며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시절, 그녀는 에든버러의 한 카페 구석에서 손으로 원고를 썼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의 삶을 겉에서 봤다면 누구도 그 시간 안에서 세계적인 소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의 생애 대부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그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기자가 수천 번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한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정보의 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 직후 거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고 출판사는 팔리지 않은 책들을 폐기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철학은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니체,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결국 무언가가 되는 시기의 앞에 놓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 사이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착각, 나는 정말 뒤처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연봉과 직급으로, 결혼 후에는 집의 크기와 자녀의 학교로, SNS에서는 좋아요의 숫자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거의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일반적으로 동기부여보다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더해보면 이 비교의 함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얻는 우월감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비교를 통해 생기는 열등감은 언제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물 뿐입니다.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실패, 눈물, 두려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릴을 보면서 나의 비하인드 푸티지와 비교하는 오류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교가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쓸모없는 방향으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남과 비교해서 알아내려는 시도는 결국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남이 가고 있는 방향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서로 다른 도착지를 향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만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하게 정직한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남들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시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에이지의 부정, 멈추는 것의 위대함.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에이지의 부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입니다. 의지의 부정이라고 하면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은 맹목적으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욕망을 따릅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으려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깐 기뻐하다가 또 다른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패턴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 생겼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를 묻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발달하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선택하고 조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가장 깊이 발달합니다. 무언가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욕망이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동안 내가 따르던 욕망들이 더 이상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욕망들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이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아무리 비싸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견이 있어야만 진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결국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의지가 더 진실된 방향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재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의 역설불편함은 성장의 신호다.
현대 심리학에도 쇼펜하우어의 직관과 놀랍도록 유사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외상 후 성장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테스치와 로렌스 카론이 1990년대에 제안한 이 이론은 큰 고통이나 시련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경험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 사람들은 힘들기 전보다 더 깊은 인간관계, 더 넓은 삶의 가능성, 더 강한 자기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통이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새로운 자아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가 항상 외상 수준의 고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불편함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성장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내면에서 초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무기력감, 그 불안함은 더 강한 내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이 시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편함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느끼는 불안은 이 시간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불안은 지금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성장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한 시간의 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역설. 한국어에 숙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것, 된장이 발효되는 것, 좋은 술이 오래된 항아리 안에서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부릅니다. 숙성이 일어나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풍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히 쌓였을 때 처음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고 풍부한 무언가가 완성됩니다. 인간의 내면도 같은 방식으로 숙성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색과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 즉 내성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성의 능력은 바쁘게 달리고 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멈추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뇌는 멍하니 있거나 특정한 목표 없이 쉬고 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상상, 과거 경험의 통합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뇌는 가장 깊은 수준의 정보 처리와 자기 재조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모든 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백 자체가 뇌와 내면이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는 충동, 더 바빠져야 한다는 강박, 결과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버팀과 포기 사이,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매우 정밀한 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버팀에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 없는 버팀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현재 상황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 있는 버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발견하면서 그 방향으로 조용히 에너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진정한 방향을 찾는 과정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시기를 가장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있는 버팀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 하면 그 계획은 오히려 압박감이 됩니다. 대신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결과에 집착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과정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미적 경험이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실패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세상에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반 고흐의 그림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까지 그의 생애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아주 긴 인생의 지평 위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법.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대로 계속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몇 년이 지나도 이 상태이면 어떡하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불안이 미래의 재앙으로 증폭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가능한 가장 나쁜 결과로 연결하는 사고 패턴입니다. 이 파국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미래 속에서 지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대부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과 관련하여 매우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실제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상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경험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현재에 끌어당겨서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극도로 비효율적인 낭비입니다. 물론 미래를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과 현재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미래의 불안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는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미래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자산.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충분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산 중 하나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또 다른 욕망과 고통의 사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고독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소음이 줄어들고 바쁨이라는 방패가 사라지고 혼자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로 채우려는 사람의 삶은 결국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도 자신의 방향을 유지합니다. 남들이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물어도 자신만의 이유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음이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통해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자산입니다. 인생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는 이것을 천시, 즉 하늘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카이로스, 즉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씨앗을 봄에 심으면 싹이 트지만 한겨울에 심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어쩌면 아직 씨앗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봄이 오면 폭발적으로 싹을 틔울 준비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외부 세계의 조건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세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의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의 조건이 맞아 들어오는 그 순간을 위해 의지가 힘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에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아 들어오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버티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당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통과해 다시 일어선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공통된 특징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자기 비하에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같은 에너지를 내면에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장소에 도착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세계가 각기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 시기를 지나는 방식은 각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의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낼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은 인생이 당신을 버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더 깊어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 안에서도 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탐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인생은 결코 완벽하게 만족되는 상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은 흐름이다. 오르고 내리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빠르게 달리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다시 달리는 리듬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 리듬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라는 강이 가장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강이 넓고 얕을 때는 빠르게 흐릅니다. 하지만 강이 좁고 깊어질 때 흐름은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그 안의 힘은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깊어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빠르게 달리는 시기가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는 시기. 그 깊이가 쌓였을 때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움직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성공보다도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 당신에게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시기는 아무것도 아닌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내고 계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